책은담 55번째 에피소드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 책은담의 지혜는 우리가 남에게 베푼 선행은 잊고 나의 잘못은 기억하여 반성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상처는 훌훌 털어내야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한강변, 야경이 보이는 벤치에서 혜진과 승호가 대화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후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인 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실수를 간과하며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인 승호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한강 야경을 보네요. 이 강물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들도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건 좋은데 가끔은 너무 많은 짐을 싣고 흘러가는 것 같아서 문제죠. 특히 기억이라는 짐이요. 맞아요. 어떤 기억은 짐이 되고 어떤 기억은 닻이 되죠. 승호 씨는 요즘 어떤 기억이 무거우세요? 주로 제가 남들에게 실수했던 일들이죠. 젊었을 때 회사에서 동료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 성과에 눈이 멀어 타인의 공로를 간과했던 일들. 잊고 싶은데 밤만 되면 자꾸 떠올라요. 특히 5년 전 제 욕심 때문에 결국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던 후배 이름이 자꾸 목에 걸려요. 책은담은 그럴 때 우리의 실수는 잊지 말고 반성해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 기억들이 승호 씨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숙제일지도 몰라요. 숙제라. 하지만 너무 괴로운데요. 반대로 저는 남에게 베풀었던 일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선행을 기억하는 게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책은담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은 굳이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쭐해지기 쉽고 나중에 보상을 바라게 되니까요. 그냥 물 흐르듯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선행 아닐까요? 하긴 베푼 걸 기억해서 나 그때 너 도와줬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거래가 되어버리겠죠. 혜진 씨는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려 애쓰세요? 저는 반대였어요. 남에게 상처받은 일이 너무 생생해서요. 친했던 친구가 제 공방 사업을 방해했던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내야 한다는 말을 머리론 아는데 가슴은 자꾸 되새겨요. 그 마음 이해해요. 상처는 왜 이리 끈질긴지 밤마다 저를 찾아와 괴롭히죠. 특히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돈 문제로 속였을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네, 맞아요.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강가에 와서도 저 강물에 뛰어들어 이 지긋지긋한 감정들을 씻어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 상처가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어요. 안 됩니다, 혜진 씨. 그런 그 사람의 잘못이지 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독을 혜진 씨의 마음에 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세요? 승호 씨 말이 맞아요. 제가 그 상처를 놓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곧 저의 현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요. 터버낸다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의 평화를 되찾아 온다는 의미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혜진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후회하는 실수들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성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새로운 행동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베풀었던 선행은 잊으려 했지만 누군가 저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성공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밤낮으로 가르쳐 주셨던 직장 상사, 아무 조건 없이 제 사업에 투자해 주셨던 선배. 맞아요.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늘 감사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죠.
그 기억들이 지금 승호 씨가 이룬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베푼 선행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제가 받은 은혜는 마음속에 벤치에 앉혀두고 싶어요.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야경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지난 감정들을 이제 놓아줘야, 그래야 이 평화로운 강물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상처는 미세먼지처럼 털어낼래요. 좋은 비유네요. 저도 후회와 자책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감사와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야겠어요. 우리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오늘을 살기로 해요. 네, 승호 씨. 오늘 밤 한강의 지혜를 얻고 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정리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기억의 강가에 서서 좋은 것만 담아둘 수 있게 됐네요. 남에게 베푼 선행은 잊고 받은 은혜는 감사하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의 잘못은 성장의 양양분으로 삼고 타인의 상처는 털어내야 평화로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바로 이야기 해설이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강물처럼 흘러가죠. 어떤 기억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이 되어주지만 또 어떤 기억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무거운 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에 대한 건데요. 고전 책은담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강에서 대체 무엇을 흘려보내고 또 무엇을 남겨둬야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밤 풍경의 아름다운 한강의 어느 벤치에서 시작됩니다. 승호 씨와 혜진 씨, 두 사람이 과거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안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둘의 대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든 기억의 무게에 대한 겁니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밤마다 이불킥하게 만드는 후회와 자책이라는 그 무거운 그림자 말이에요. 먼저 승호 씨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던 승호 씨.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남겼던 상처와 자신의 실수들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애써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밤마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바로 그런 기억들이요.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다름 아닌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맞아요. 죄책감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은담은 정말 뜻밖의 조언을 건넵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반성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괴로움으로 남겨두지 말고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바꾸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내가 했던 좋은 일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행은 어떨까요? 그런 기억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니까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책은담의 지혜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비껴갑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베푼 선행을 기억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이나 했어 하는 교만이 싹트거나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하면서 무의식 중에 보상을 바라게 된다고요. 진정한 선행이란 그냥 대가 없이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내가 만든 기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혜진 씨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고민입니다. 혜진 씨 마음에는요, 정말 굳게 믿었던 친구에게 사업적으로 방해를 받고 배신당했던 기억이 깊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어요. 이 기억 때문에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걸 계속 주저하게 된 거죠.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와, 이 말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너무나 커서 현재 내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때 승호 씨가 던진 이 질문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독을 왜 내 마음에 품고 있냐고요. 결국 원망이라는 감정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 그러니까 그들의 독을 내가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어떡하지 하는 막막한 고민을 넘어서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해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책은담이 제시하는 기억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아주 명쾌한 길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책은담은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 나의 잘못과 남에게 받은 은혜. 왜냐하면 잘못은 우리에게 성찰을, 은혜는 감사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도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베푼 선행과 남에게 받은 상처. 선행을 잊어야 겸손해질 수 있고 상처를 잊어야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지침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 상대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내 마음의 평화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의 의미입니다. 이 비유 정말 아름답죠? 이 지혜를 깨달은 승우 씨의 마음속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짓누르던 후회의 기억 대신에 힘들 때 자신을 이끌어줬던 상사나 선배들처럼 받았던 은혜들을 마음의 벤치에 하나씩 앉혀두기로 합니다. 그렇게 후회가 있던 자리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이 승호 씨와 혜진 씨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지 그들의 희망찬 다짐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심리적 변화가 느껴지시죠?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는 모래주머니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을 위한 연료가 되었죠. 또 마음을 계속 갉아먹던 상처는 이제 언제든 툭툭 털어낼 수 있는 먼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면 에너지의 방향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가진 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를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4가지 약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의 잘못은 성장을 위해 기억하세요. 둘째, 받은 친절은 감사를 위해 기억하세요. 그리고 셋째, 내가 베푼 선행은 겸손을 위해 잊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받은 상처는 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잊어주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억의 강가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강에는 지금 어떤 기억들이 흐르고 있나요? 오늘 밤 조용히 그 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또 무엇을 소중히 남겨둘지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